이혼 남녀 70%가 연애를 안 한다. 그럼 결혼정보회사도 상황이 결혼정보회사는 너무 호황이죠. 연애를 안 하고 바로 결혼.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시간 낭비인 거예요. 감정 낭비, 시간 낭비. 너무 슬프다.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뭔가 성과인 거죠. 그 연애라는 과정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에너지도 과거보다 커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달라진 거는 외모를 정말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재력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조건 178 이상만 보겠다. 근데 장난하나 진짜. 연애의 성과. 그러니까 결혼이 잘 될 법한 사람이랑 나는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게 낭만이 좀 사라지고 옛날 우리 잡담이 세상을 구한다. 안녕하세요. 난리지위원회 위원장 곽범입니다. 아이고 뭐 요즘 환승연애나 뭐 나는 솔로, 뭐 솔로지옥 뭐 난리죠. 네, 이런 걸로 도파민 풀충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 연애는 예능처럼 감정만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요즘 30대들 조건도 효율도 가성비도 따질 거 다 제대로 따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안건, 요즘 현실적인 30대의 연애 방식입니다. 일단 뭐 얘기하기 전에 재밌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연애 관련 토크는 이 불이 식질 않아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 계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결혼정보 업계에서 인연을 맺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박영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유튜버 충코입니다. 네, 충코님. 네.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요즘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소개팅을 한다.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있었는데 요즘에 더 심해진 게, 예전에는 저희가 뭐 이제 강남에 뭐 아이 학군 때문에 뭐 이제 약간 노력하면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아예 그냥 입성조차도 못하는 되게 못 들어가요, 못 그렇게 들어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포 원베일리라고 해서 그 터미널 쪽에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원베일리? 새로 지은 아파트?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이게 이제 서초, 강남, 뭐 송파까지 해서 이제 넓혀지고 있고, 저희 회원님들을 봐도 요즘에 보면 집안 좋은 분들은 거의 그냥 100억 이상이 되게 우스워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 집만 해도 6, 70억 하니까. 왜냐면 네, 맞아요. 네. 아파트 자체가 60억이니까 그렇죠. 60억 이상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예전에는 남성들이 좀 나보다 조금 못해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났다고 하면, 이제는 남성분들도 내 거를 나눠 가질 그 여성이 아니라 같은 여성, 아니면 나보다 좀 더 나아도 좋다,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럼 너무 멀리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 5년 이상 지내시다가 헤어질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증여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어.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뭐 형제 자매가 많은 집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왜냐면 세금 떼고 뭐 자녀 하면 별로 남는 것도 없다. 그쵸, 증여세 뭐 이런 내고 이제 하면. 현실적인 것까지도 많이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요즘에는 정말 근데 좀 많아지는 너무 것 같아요. 슬프지 않아요? 슬프죠. 정말. 낭만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어릴 때 우리 드라마에 보면 집안 대 집안 결혼시키기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예전에는 왜 부모님들은 너 이런 사람을 해, 그러면 이제 자녀는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뭐 이런 게 드라마였다면, 요즘은 본인이 그런 걸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누리고 살았던 거를 계속 누리고 싶다, 이게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저희 어떤 남성분 같은 경우는 같이 부모님들끼리 골프 칠 수 있는 그런 여성의 집안이면 좋겠다 해서 그것까지 저희가 골프 치시는 집까지 알아봐 드리기는 어렵다. 점점 더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게 이상형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 선진국 사회들은 굉장히 상류층 커뮤니티가 폐쇄적이고,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그동안 약간 예외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되게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굉장히 빨리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이 섞여서 국민적인 의식 이런 걸 되게 강조했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층의 분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계층이랑 어울려야 될 이유도 없고 어울려야 될 의무도 없죠. 아비투스라고 불리는 개념이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은데, 그게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거죠. 말하자면 생활 습관에서부터 벌써 묻어나오는 취향, 이런 거에서부터 묻어나오는 계층의 차이. 내가 뭐 자수성가를 했어도 고급스러운 그런 데 가면은 무언가 부담스럽게 그거 느껴진다. 부대끼죠, 부대끼. 네. 그런 것들에서 벌써 문화적인 차이가 이미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많이 생긴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같은 계층끼리 만나는 게 제일 편한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사실은 또 부자일수록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데니엘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놓은 대표적인 분석이 인간이 돈을 딸 때보다 같은 액수를 잃을 때 훨씬 슬프다는 거거든요. 고통이 크다. 부자는 10% 잃으면은 갑자기 재산에 10억, 20억이 날아간다.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같은 계층끼리 만나는 거를 우선시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해합니다. 예. 뭐그 사세라 그러잖아요. 예. 예,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고. 그럼 본격적으로 남녀가 이성 보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여성분들 뭘 가장 많이 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많이 가장 보느냐라기보다는 제일 많이 달라진 거는 외모를 정말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재력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조건의 하나가 아니라 커트라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조건 178 이상만 보겠다. 근데 장난하나 진짜. 제가 그런 것이 178 아니라 안 돼도 잘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커트라인인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안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걸 넘어선 이 위에서 다른 조건들을 보겠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남성 평균 신장이 지금 173입니다. 네. 178은 무려 5cm가 더 커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한계치를 좀 뛰어넘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저희가 이제 설득을 하죠. 네네. 이제 다른 조건들 안 볼 게 아니라면 173 딱 그렇게 얘기해요. 173이어도 다른 조건들이 좋으면 만나볼 수 있지 않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이게 또 SNS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서 왜 공부만 열심히 하시다가 남성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오히려 외모 얘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뭐 지창욱, 뭐 누구요? 뭐 정혜인, 뭐 이런 구체적인 지창욱이 이제 지창욱이니까는 인류 배우가 됐겠죠. 뭐 변우석 막 이런 변우석이니까 예를- 변우석이 됐겠죠. 침 뱉어서 유전자 검사하는 거 있어요. 아마 네덜란드 좀 나올 거예요. 네, 진짜로. 아니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뭐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슥 지나치다가 봤는데 뭐 어떤 심리학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거기 그렇게 써 있었어요. 땅딸보 형들이 정신이 건강하다 이런 거예요. 아, 정신이 건강하다고요? 땅딸보 형들이 정신이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두툼하신 분들 있잖아요. 딱 뭔가 네. 저를 얘기하는 거죠. 두툼하신데. 네. 두툼하시네요. 땅딸보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좋다. 나쁘지 않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시야를 열어두시고 건강한 좀 마음이 건강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 그랬으면 체크란에 좋겠어요. 땅딸보라는 하나 만들어주세요. 땅딸보 형은 어떻습니까? 라는. 사실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원래 여성들이 훨씬 더 남자 보는 눈이 까다롭다라는 말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임신이라는 리스크가 있고 아이를 낳았을 때 수유도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여성들은 자동으로 깔려 있으니까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심리적 압박은 여성분들한테 있다라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키 이런 거에 너무 막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키라는 게 대표적으로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작아서 그런 네. 거 아닙니다.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딱 점수로 나올 수 있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딱 나오는 게 키다 보니까 더 선호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성들이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남성한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더 내 생물학적인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으로 향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나, 근데 SNS 같은 것들이 너무 심화시키는 건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요즘에 좀 많아졌다. 이게 가장 좀 큰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가 되게 필수잖아요. 외벌이로는 아예 좀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육아, 뭐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 분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남성분들 중에 이거 뭐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네 했던 특이한 요구사항 있었던 게 있나요? 다른 조건들도 당연히 보시지만 이제 골반을 또 말씀하시는 남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얼추 골반이 커 보이시는 분을 소개를 했는데, 본인도 이제 본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알죠. 그러니까 미안해 하시면서, 근데 자기는 정말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안 간다. 인정. 이런 분도 인정입니다. 인정. 그래서 지금 그 골반 큰 여성과 지금 교제를 하고 계세요. 이게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시행착오 안 하려고 하고 좀 더 결혼을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즘에 뭐 이혼 숙녀 캠프나 이런 것들에서 너무 안 좋은 그런 부부 관계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저러면 어떡하지? 그럼 저기에서 너무 경제력으로 많이 싸우는 걸 많이 봤어. 그럼 나는 이거를 좀 조심하고 싶다. 이런 이제 기준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게 미디어가 끼친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되게 부정적으로만 이거를 해석해야 되냐 싶긴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되게 인상 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가진 이 신체 부위 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 부위 중에 성기가 가장 제멋대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성욕이라는 거는 무언가 우리가 판단을 내려가지고 아 이게 나에게 좋은 삶일 거야 라는 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지만 깊은 숙고를 거치지 않은 어떤 판단 때문에 가족을 형성하게 됐거나 장기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인류사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 초래해왔던 엄청난 또 불행과 해악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그런 반면교사가 될 만한 것들을 보고 약간 내가 한 번은 더 생각해보자라는 식으로 가는 것도 좀 긍정적인 면도 일부는 있지 않나 싶어요. 아, 조금 헤어질 생각을 하다가도 이호선 캠프 보면서 어휴, 난 살아야지. 진짜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반대로 있을 거라고 결혼한 생각해요. 사람 입장에서는 결혼한 그런 사람 것 같아요. 입장에서 맞아. 이 어떤 조건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재산, 외모. 근데 또 중요한 게 성격이 맞아야 오래 살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격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조건. 남성분들이 요즘에 독립적인 여성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30대 남성분들. 그러니까 20대까지는 내가 사랑하면 내 열정을 다 쏟아서 나의 삶보다도 이 여성한테 막 열정을 쏟고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30대 분들은 본인의 커리어도 되게 중요하고 자기 개발도 중요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회사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뭐 공부할 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 너무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런 여성들보다는 본인의 삶을 제대로 살면서 일주일에 평일에 한 번, 뭐 주말에 한 번 정도 이제 만나서 이제 또 건실하게 또 연애하고 또 각자 헤어졌을 때는 각자 일하고. 본인의 삶을 잘 하고 너무 막 카톡 막 많이 하고 막 전화 많이 하고 이러지 않은 여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근데?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뭐 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매니저랑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의 어떤 얘기들이나 본인들이 또 원하는 성향들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적인 걸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여성분들이 반대로 원하는 남자상이 좀 요즘 좀 인기가 있는. 왜 요즘에 그 박정민? 이 되게 그게 인기가 많았던 게 약간 여유로움 있잖아요. 나의 모든 걸 약간 받아줄 것 같고 뭔가 지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 대표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얘기한 많은 연예인들인데 제가 봤을 때 개인 취향 얘기하시고 가시는. 아니 따스한 눈빛 있잖아요. 그 따스한 그거는 눈빛. 지금 대표님의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근데 네. 엄청 핫하던데요? 핫해요. 엄청 핫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잘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 왜 이걸 이렇게 설레하는지.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해되는데 약간.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그러면 여성분 입장, 남성분 입장에서 박정민이 그 영상 하나로 여성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냐? 어떤 포인트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로움과 그리고 막 화사가 혼자 막 춤추는데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따스하게 바라봐 주잖아요. 너 잘 놀아. 나 너 이렇게 따스하게 바라봐 줄게. 약간 이런, 딸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약간 좀 어떤- 다 품어줄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많이 설레이는 게 아닌가. 그거는 대표님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었던 걸로. 저도 좀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랑 좀 만나. 네네네. 근데 여성분들이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배울 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근데 그 배울 점 있다라는 게 저는 그 박정민 씨의 그 눈빛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 생각해요. 무언가 생각이 깊어 보이고 맞아요. 내가 좀 힘들 때 어떨 때 인생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구하면 무언가 말해줄 것 같고 평상시에 책도 몇 권 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직업이 철학 유튜버다 보니까 뭐 행사가 있거나 그런 데 가면은 여성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음악, 문학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요즘 출판 시장은 완전히 여초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교양이 있거나 그런 남자들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도대체 그런 남자를 어디서 만나야 되냐 이런 이야기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박정민 님이 딱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남자가 아닌가. 댓글 보면 박정민이 인스타를 안 해서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나랑 겹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 허영심. 그것만 겹치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 죄송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것도 되게 포인트예요. 여성이 봤을 때 남성 인스타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고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왜 카톡을 등록했는데 이제 만남 저희가 하루 전날 연락처가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막 카톡 사진 586개. 그리고 막 본인 셀카. 어떡하냐.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명품 로고에 막 이렇게 어떡하냐. 이렇게 차 해가지고 시계 해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런 사진 많은 남성들을 정말 싫어하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자존감이랑 관련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무언가 본인이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거를 많이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아마 여성분들은 좀 더 의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프로필이나 본인의 가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암행어사 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자의 그 암행어사 멋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자꾸 우리 동네에 기웃기웃해요. 의심스럽긴 한데 갑자기 어느 날 마패를 꺼내면서 필요 포인트에 암행어사요 하면 얼마나 멋있어. 근데 돌아다니면서 마패 여기다가 나 이런 사람이야 이씨. 멋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들의 어떤 멋의 포인트가 브랜드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어떤 교양, 지식도 암행어사 멋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 데이트 신청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데이트 신청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기보다는 좀 적극성이 많이 떨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만남을 하시고 나면 어떠셨는지 이제 후기를 듣잖아요. 그럼 마음에 들었대요. 재미도 있었고 뭐 다 좋았대. 여성분들도 서로 좋으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한 1, 2주 있다가 뭐 잘 연락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연락을 안 해. 안 했다는 거죠. 왜? 왜 안 하셨냐고 했더니 그냥 좀 바쁘고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됐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요즘에 30대 남성분들한테 되게 많이 보이는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낭만이 좀 사라지고 옛날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 데이트 신청 문장들 보면은 뭐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이런 태토남이 어딨어. 심심한데 왜 뽀뽀를 하냐고. 뭐 그냥 가서 커피 한잔 하실래 뭐 이런 게 되게 옛날 어른들 진짜 그 태토남식 데이트 방식이었잖아요. 요즘에는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 다른 즐길 거리들이 되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도 거의 선택이 된 사회니까 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좋은 부분으로 보자면 조금 더 사회가 젠틀해지고 서로를 배려하게 된 것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포인트로 보자면 조금 좀 기를 죽인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저 사람한테 내가 말 걸어봤자 뭐 안 되겠지. 실제로 사실은 어떤 문명이 복잡해지고 선진국 사회로 나아간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어떤 남성들의 기를 많이 죽이는 그런 과정이랑 맞닿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막 가부장적으로 내세우고 그런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법적인 망 같은 게 이렇게 촘촘하지 않을 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점점 촘촘해질수록 사실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막 행동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해지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런 시선들이 강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시각으로 계속 갈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점점 태토남이 이기가 어려운 거죠. 요즘 여성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남성이 별로였다고 하는데도 제가 그래도 한번 연락해볼게요. 이런 여성들이 꽤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몇 번은 만남이 되지만 결국은 남성분 쪽에서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지만 이성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성분들이 타의에 의해서든 본인에 의해서든 이런 적극성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게 교제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겁먹은 남성들이 좀 많아지면서. 네, 그죠. 좀 재는 게 좀 많아지면서.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또 사회적인 또 그런 게 있고. 저는 요즘 애들 연애를 진짜 안 한대요. 미혼 남녀 70%가 연애를 안 한다. 난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결혼정보회사도 상황이 어때요? 결혼정보회사는 너무 호황이죠. 연애를 안 하고 바로 결혼. 아니죠. 그러니까 결혼을 당장 하겠다 이게 아니라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겠다는 거죠. 목표를 두고. 그죠.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시간 낭비인 거예요. 감정 낭비, 시간 낭비. 너무 슬프다.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뭔가 성과인 거죠. 연애의 성과. 그러니까 결혼이 잘 될 법한 사람이랑 나는 만나겠다. 그래서 요즘 여성분들은 막 2002년생, 2004년생 이렇게 오세요. 결혼정보회사에. 2002년 월드컵 베이비가 네, 맞아요. 지금 방문을 시작했다고요? 네, 그리고 저희 남성분 제일 어린 남성분이 지금 99년생. 저희 20년 전에만 해도 나이가 홍기가 차거나 아니면 이성상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주변에 소개가 너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오셨다면 요즘은 오히려 내가 어느 정도 갖추신 분들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자 해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예 개념이 조금
맞아요. 바뀌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사실 진짜 얘기했지만 홍대 삼거리가 난리였어요. 거기가 결혼정보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결혼정보회사가 되게 잘 됐던 것 그랬던 같아요. 것 같아요. 예, 네. 자만추가 없어지고 좀 더 이제 위험하다.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하면서 그때 이제 막 30%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하고 결혼정보회사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거의 막 2,000개가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이 수요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할지언정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하겠다. 이런 젊은 젠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령이 낮아졌는데 저번에 전원주 선생님도 결혼정보회사에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엄청 시장성이 클 거라고 보는데 요즘에 저희 자꾸 60대 분들이 문의가 와요. 자녀분 문의인 줄 알았는데 본인 문의신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 근데 저희는 아직 그 시니어 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니어를 좀 열어두셔야 될 그래서 것 같아요. 그쪽이 근데 되게 요즘에 시장성이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60세에 만나서 오래 살면 40년 같이 사실 수 있어요. 왜 중년들도 이런 식으로 사랑을 찾는다고 생각하시죠? 야만의 세대를 살았던 세대인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현실적으로 결혼정보회사가 가성비가 꽤 좋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지금부터 데이트 시작해가지고 결혼까지 이르는 그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냥 결혼정보회사가 훨씬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모든 게 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리고 막 주변에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애라는 과정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에너지도 과거보다 커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좀 그렇지만 꽃반지 같은 걸 끼워줘도 됐다 한다면 안 됐죠, 당연히. 옛날에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은 아예 껴줬을 시대가 있어요. 예, 예. 100년 전만 해도 어느 정도는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 자체들이 다 너무 높아지면서 그냥 결혼정보회사 가자. 이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소개팅만 해도 음식값만 해도 너무 비싸잖아요. 한 번 나가서 거의 식사 비용이 거의 한 10만 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음료라도 좀 마시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런 효율을 더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어떤 현상이 네트워크가 점점 강화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다가 주변에 한 명이 끌어주면은 네트워크가 생겨서 더 일이 쉬워지고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되게 잘 됐다고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런 게 이런 오프라인 네트워크라는 게 확 죽어버리면서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훨씬 줄어드니까 그냥 아예 확 그런 일을 아웃소싱해서 처리하자라는 욕구가 더 많이 생겨나지 외주. 않았을까. 그죠? 예. 결혼을 내 외주를 맡기자.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변 소개도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그 사람한테 또 누가 소개해줬으니까 또 해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힘든 거죠. 자만추는 거의 없어지는 시대가 올까요? 약간 그 자만추와 그 조건적인 만남 그 사이쯤이 되게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티가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알고 그렇지만 가성비는 되게 좋고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은 이런 수요들은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우리 때 같은 그런 자만추는 쉽지 않아요. 생자만추. 버스 터미널에 내렸는데 어떤 여학생이 너무 이뻐서 진짜 미안한데 너가 너무 이뻐서 번호 좀 알려줘. 이런 자만추는 점점 없어질 그럴 것이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고 그냥 조금 약간 세미 자만추. 세미자만추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 돼요. 저희도 이제는 준비해야지. 춘코님은 어떻게 자만추가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 될까요? 점점 없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책으로 뇌는 왜 친구를 원하는가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흥미로웠던 게 우리는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그 사람이랑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잘 예측하지는 못하는 동물이래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주말에 갑자기 친구한테 야 나와 연락 왔는데 가기 싫은데 싶은데 막상 나가면 굉장히 즐거울 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상대한테 말을 거는 것도 사실은 낯선 사람한테 말 걸고 내가 먼저 관계를 시작하고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벌써
그 사람과 함께할 때 행복할지에 대한 예측은 잘 안 되거든요. 길 가다가 누구한테 갑자기 말 거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점점 대면 소통할 일 자체가 적어지니까 그 대면 소통하는 와중에 찰나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같은 거를 딱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잘 발달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만추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예. 그런데 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연애를 계속해서 무한정 안 하게 되는 사회가 될 것이냐? 그건 또 아닐 것 같은 게 요즘에 약간 오히려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늘어난 그런 추세도 그동안은 혼자 살면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한 10년, 20년 그거를 소화하다 보니까 아,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다라는 거를 점점 이제는 표현을 하게 된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살 거야 하는 세대가 이제 어떤 문제점들을 발설하기 시작한 것 같아. 저도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주변은 다 나이를 먹을수록 가족과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혼자만의 시간에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좀 섞어봤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30대들 연애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봤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나서서 해줘야지 또 이게 뭐 변화도 만들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잡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어나시죠. 네.